이 시간에 안 자고 어쩐 일로 전화야? 왜? 또 잠이 안 오냐? 그냥. 근데 넌 어디야? 집 아닌 것 같은데? 맞다. 이 언닌 여태 회사에서 붙잡혀 있다 겨우 탈출해서 집으로 피신하는 중이다. 아유, 누가 보면 니네 회사 돈은 너가 다 혼자 버는 줄 알겠다. 내 말이 그 말이다야. 그래서 차는 있어? 글쎄다. 지금 6개 올라왔어. 조용하긴 하다. 택시가 잡힐진 모르겠는... 어? 야, 잠깐. 끊어? 야, 왜? 뭐야? 예,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봐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어떻게 그래요? 목격을 했는데. 왜 그러시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진정하고 저랑 잠깐 얘기할까요? 필요 없어요. 다 끝내고 싶으니까. 아니, 그래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쪽이 뭘 한다고 그래요. 괜히 끼어들지 말고 그냥 좀 가세요. 아, 맞아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요, 만약 그 자리에 제가 있고 그쪽이 목격했다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엄청나게 정의롭고 오지랖 넓고 참견심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치만 인간이면 눈앞에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려는데 그걸 어떻게 지나쳐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도덕이니 윤리니 제대로 잘 지키고 열심히 받아들인 적 별로 없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죠. 솔직히 그쪽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잠깐 내 입장 해봐요. 제가 그쪽이 잘못되는 거 아무것도 못한 채로 목격했으면 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를 저보고 견디라고요? 저도 겨우 버티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는데요, 에? 네.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 날 본 거냐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필 오늘 이 시간에 이 6개월 지나가야 되는 바람에. 근데 그쪽도 이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시련이란 건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잖아요. 보안이 아직 한창 나이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러면 아깝잖아요. 남겨진 가족들 생각도 해야죠. 해? 그 마음으로 또 딱 하루만 버텨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마음으로 또 버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 한 달, 시간 지나가고 그러면서 다시 살아갈 희망이 보일 수도 있다고요. 모르겠어요. 저 때문에 다 망가져서 희망이 보일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이런 선택하면 희망이 보여요. 아니요. 오히려 남겨진 사람들한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에요. 그럼 또 본인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 생길지 모른다고요.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괴롭고 지쳐요. 그만하고 싶어요. 울어요. 오늘은 제가 그냥 듣기만 해줄 테니까 마음껏 울어요. 저 오늘 처음 봤잖아요. 2번 다시 안 볼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마음껏 울고 좀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길 바래줄게요. 그래도 될까요?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누구나 다 각자의 아픔이 있는 법인데 힘들다, 슬프다 얘기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요. 오늘만큼은 그냥 저한테 털어버리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다고요. 잘 모르시면서. 네? 그렇긴 하죠. 근데 그냥 딱 봐도 관상이 아주 그냥 다 잘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웃었죠? 그죠? 제가 그랬어요? 네, 웃었어요. 뭔지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어이없어서 피식. 누군가 툭 던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도 피식. 어렵겠지만 노력해보세요. 참 위로도 안 되고 지금 그 어떤 도움도 안 되는 말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주제넘게 오지랖 한번 부릴게요. 다 지나가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장담 못해도 지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제가 고맙죠. 저한테 6개월 위의 트라우마는 안 만들어주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죠? 네. 암튼
이제 진정 좀 되신 거죠? 예, 많이요. 아, 다행이네요. 그럼 저 이제 믿고 가도 되는 거죠? 아, 예. 저 때문에 더 피곤하시겠네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마무리가 훈훈해서 좋네요. 같이 가실까요? 네, 그래야죠. 저, 어디로? 아, 저는 건너가야 돼요. 그쪽은요? 네, 저도. 잘 됐네요. 같이 가요. 그리고 또 힘들면 아주 잠깐 오늘을 기억해 주세요. 어떤 이상한 여자가 그랬지. 그냥 피식 웃어보라고. 네, 꼭 기억할게요. 저기 근데 성함이라도. 저요? 송진이에요. 네, 그것도 기억할게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기억해야죠. 어, 너무 거창하네요. 그냥 어쩌다 마주친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 뵙는데 많이 유쾌하신 분 같네요. 제가 좀 그래요. 또 오버했네요. 아니에요. 근데 왜 제 이름은 안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뭐예요? 전 서지석이에요. 딱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암튼 먼저 가세요.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잘 잤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힘내시고요. 예. 2년 후. 그럼 간이식을 하면 나아질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암세포가 완전히 퍼진 상황은 아니라 이식 수술을 하면 장담할 수는 없어도 차도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검사에서 맞으면 제 간도 가능하긴 한 거지요. 엄마 나이도 있는데. 예, 수술 시간도 짧은 게 아니라서 저도 어머님께 권유드리긴 좀 어렵네요. 그럼 제가 검사할게요. 여보,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주서방, 염치 없지만 그래 주겠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고맙네, 주서방. 그럼 보호자님은 오늘 기본검사 바로 하고 가시죠. 오늘요? 네, 수술은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환자분 컨디션 좋을 때 하는 게 최상이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럼 검사하죠. 당신 정말 괜찮겠어? 뭐, 나도 맞을지 그건 모르잖아. 해, 검사. 아이고, 정말 고맙네. 네, 뭐.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어서 오게. 예, 이 사람 당분간 장모님 댁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짐 몇 가지 챙겨왔어요. 아내는 괜찮겠나? 혼자 챙겨야 될 텐데. 네, 그럼요. 저야 괜찮죠. 나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내라고. 그건 다른 뜻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니고 괜히 장모님이나 이 사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중요한 수술 앞두고 있는데 컨디션 조절도 중요하잖아요. 집 환경이 저희 집보단 장모님 댁이 더 좋으니까. 그렇지. 자네 집이 좀 노후가 되긴 했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 수술하고도 장모님 댁이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나야 크게 상관없다만 자네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면역력도 중요하니까요. 저나 이 사람이나 둘 다 수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보단 이 사람 건강이 중요해서요. 이해하시죠? 그렇지. 자네도 같이 중요한 수술 앞두고 있는데 내가 하나만 생각을 했네. 그거야 장모님 입장에선 당연하죠. 근데요 장모님, 말 나온 김에 아닙니다. 왜? 뭔데 그러나? 나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어? 그냥 편하게 하게, 그래도 될지. 그럼 뭐든 말해보게. 자네가 내 딸 새 인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뭔들 못하겠나. 장모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좀 노후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 사람도 부득이 장모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고,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신세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 저야 이 사람보다 그나마이긴 하지만, 저도 사실은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 좀 나은 환경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좀 나은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렇기도 하지. 그럼 자네가 내 딸을 위해 큰 결심을 해줬는데, 내가 자네 그런 뜻에 좀 보탬이 돼도 될까? 네? 보탬이라면 정확히 어떤 말씀이신지. 내 딸을 위해 어려운 결심도 해준 마당에 너무 고맙기도 해서 내가 작게나마 집을 해주고 싶은데.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니다. 네가 새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난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서방도 쉬운 결정한 거 아니잖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지. 너도 함께 지낼 곳인데 어려울 거 없다. 아니, 그래도... 정말이세요? 저 꼭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 장모님이 그냥 다 편히 얘기하라 해서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너무 감사하네요. 어렵고 중요한 결정 해줬는데 내가 고맙지. 다 내 딸을 생각한 마음 아닌가. 내가 정말 고마워서. 그렇죠. 알아주시니 또 정말 감사하네요. 아니네, 나도 고맙네. 그럼 언제쯤? 조만간 알아봅세. 아무리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뭐래?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긴 당연히 잘 됐지. 진짜? 집 해준대? 너무 고맙다고 바로 해준다고 하더라. 대박이네. 당신 와이프한텐 미안하지만 우린 그 덕에 갑자기 꽁돈 생기겠네?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보험도 좀 많이 들어줄걸. 그렇게까진 너무했다. 그런가? 근데 진짜로 간이식 해줄 거야? 뭐? 내가 정신 나갔냐? 그 위험한 걸 내가 왜? 그럼 왜 해준다 그랬냐? 그거야 이런 큰 그림을 위해서지. 그리고 간이식 해준다고 해도 예후가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는데 장담할 수도 없는 걸 위해서 내 몸에 진짜 칼 댈 순 없잖아. 괜히 나도 잘못되면 어쩌려고. 하긴 이식 수술이 쉬운 일은 아니긴 하지. 최고 의료진들이라고는 하지만 만회하느란 게 있잖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내가 왜 그 위험을 감수해. 난 그렇게 못해. 아직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그래, 위험할 수 있는 수술이긴 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집사람 암이야. 그냥 다른 병도 아니고 암인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고 의료기술이 발전했다 해도 될 수 있을지 아닐지 그 누가 장담해. 뭐 수술 잘 돼서 산다 해도 삶에서 부작용이나 또 재발하거나 변수가 너무 많잖아. 그런 사람한테 나도 위험을 안고 이식해주긴 좀 그렇지. 겁나서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좀.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 간이식이란 게 공예자가 해야 될 것도 많고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래저래 쉬운 일이 아니더라니까. 난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살 순 없어. 진짜 나쁜 사람이다. 나 말하는 거지? 그럼 또 누가 있어? 뭐 좀 그러면서 덜컥 간이식 해준다고 하고 집까지 왔냐? 너무 고맙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 보답으로 준다는데 거절하긴 좀 그렇지. 내가 굳이 뭐하러 그런 보답을 받아 해. 솔직히 간이식 조건으로 뜯어낸 거 아니냐? 야, 너 말이 계속 이상하게 흐른다. 왜? 찝찝해? 그럼 물러. 누가 그렇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차피 이 계획엔 너도 일조한 거야. 쓸데없는 동정심 발휘하지 마. 무슨 동정심? 혹시라도 일 틀어질까 싶은 노파심이지. 너도 참 나쁜 사람이다. 아니야? 하긴 당신하고 이러는 거 보면 좋은 사람은 아니다. 야, 우리 지금 뭐하냐? 좀 웃기지 않아? 좋아서 그렇지. 꽁돈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데 안 그래? 그러네. 집 받으면 뭐하지? 여행부터 갈까? 어때? 좋네. 좀 멀리 나가자. 그래, 그러자. 얼마나 해주실까? 이왕이면 크기도 많이 컸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암튼 우리 건강하자. 당연히 그래야지.
5개월 후. 오늘 입원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 그럼요. 잘 알죠. 근데 공여자분은 같이 안 오신 건가요? 그게 일이 있는지 연락이 안 돼서. 뭐? 주소방 아직도 연결 안 되는 거야? 며칠째 연락도 없고 연결이 안 되네. 문자에 답도 없고.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연락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 너 오늘 입원하는 것도 알 텐데. 나도 모르겠어. 엄마 집에 있으면서 얼굴도 못 봤으니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별일 없을 거야. 좀 더 기다려보자. 왜 연락이 안 되시나요? 지금은 그렇긴 한데 곧 연락될 거예요. 네. 그럼 일단 환자분부터 보호자분이랑 같이 입원 수속하고 몇 가지 검사 좀 할게요. 간호사한테 일정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엄마 전화도 안 받아? 안 받는다. 큰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엄마, 무슨 소리야. 그럴 일 없잖아.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엄마가 괜한 소리 했다. 일단 입원부터 하자, 응? 몇 호라고 했더라? 저 사람 분명 맞는데? 안병동? 왜지? 설마... 송진이님, 입원 관련해서 잘 숙지하셨죠? 네. 근데 몇 가지 검사를 더 해야 된다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우선 간이식 관련해서 수술 전에 주의사항하고 일정 안내 드릴게요. 근데 지금 남편이 연락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공여자님인 거죠? 네, 맞아요. 같이 입원해서 피검사도 받으셔야 되는데 수술 전 컨디션도 체크해야 되고 전혀 연락이 안 되세요? 네, 계속 연락이 안 되네요. 우선 제가 교수님께 내용 전달할게요. 환자분 먼저 입원 수속 밟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환자분도 컨디션이 아주 나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네. 괜히 저 때문에 일정 다 틀어질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환자분이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교수님께도 들으셨겠지만 암세포가 전체 퍼지거나 크기가 나쁜 형태는 아니라서 이식수술 받으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예,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희망 가지세요. 네, 그럴게요. 엄마, 뭐해? 통화해? 그이 연결됐어? 예, 사장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전화를 다 하시고? 사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예? 뭘 말이에요? 왜, 지난번에 사위분한테 해주신 집 있잖아요. 예, 무슨 문제라도, 그게, 혹시 그 집 다시 파셨어요? 예? 팔다니요. 그럴 리가요.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사위분이나 따님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집이 어떻게 됐는데요? 저희 쪽에서 한 건 아닌데 바로 옆 동네 사장님이 며칠 자주 보이길래 물어보니까 그 집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이에요? 예. 모르신 거죠? 전혀요. 제가 지금 딸이 좀 아파서 병원에만 매달려 있는지라. 그러셨구나. 암튼 사위분한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어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따님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예, 고마워요. 끊겠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누군데? 진이야. 주서방 아직도 연락 안 되지? 왜? 누군데 그래? 부동산 사장인데. 글쎄, 주서방이 집을 팔았다고 하는구나.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설마 주서방... 내가 계속 연락해볼게. 아니길 바라지만 거짓말한 건 아니겠지? 일단 기다려보자. 이럴 사람이 아닌데. 사람 마음을 어찌 알겠어.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엄마 아직 단정 짓긴 이르잖아. 연락 계속 해볼게.
너무 이상하지 않니? 오늘 병원 입원해야 되는 거 알 텐데 연락도 안 되고 집도 팔아버리고. 오늘 다 지난 거 아니니까 오늘까진 기다려보자. 집도 집이지만 넌 어쩌니? 응?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해. 쓸데없는 소리. 그 얘기가 아니잖니. 알아, 무슨 말인지. 그래도 미안해. 아니다. 그래, 네 말대로 기다려보자. 일단 병실 가자. 그래야지. 어쩌다가 암인 거야? 뭔가 일이 틀어진 모양인데? 송진이 환자, 아무래도 공여자가 안 올 모양이에요. 보호자는 정말 연락 없어? 네, 지금 일단 어머님하고 병실 올라가신다고. 아유, 일부러 컨디션 최상일 때 일정 잡았는데. 그러니까요. 다른 공여자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글쎄, 그럼 대기 순번이 너무...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네. 다른 가족이나 공유할 수 있는 분이 없는지. 저기, 네, 뭐 필요하세요? 성진이 환자, 뭐가 잘못된 건가요? 실례지만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건 그냥 아는 사람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네. 그래서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찌하다 보니까 듣게 됐는데 성진이 환자가 이식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그게... 곤란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께 꼭 뭐라도 은혜를 갚아야 돼서요. 제가 그 이식 수술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저 그럼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예, 얼마든지요. 네, 간이식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예, 제가 정말로 은혜를 꼭 갚고 싶어서요. 여태 방법을 몰랐는데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무슨 맘인지는 알겠지만 간이식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적합성 검사도 필요하고 본인이 위험도 감수해야 될지 몰라요. 뭐 어떤 거라도 다 괜찮습니다. 그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라 제가 꼭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 평소 건강관리도 열심히 했고 술도 안 마셔서 괜찮을 겁니다. 그래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선 검사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혹여 제가 적합해서 이식하더라도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거야 공유자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 아쉬운 케이스긴 해서 열심히 그러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 갚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니, 제가 인사를 받을 일은 아니지만 대단한 결심이네요. 문 덕에 제가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예. 그럼 나가셔서 간호사한테 몇 가지 안내 받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날. 근데 오늘 그날 아니야? 무슨 날? 우리 기념일인가? 아니, 혼석 씨 와이프 수술 때문에 병원 가는 날 아니냐고. 맞아. 근데 넌 뭘 그런 걸 기억하고 있냐? 그러게, 그냥 기억이 나네. 근데 안 가봐도 되겠어? 야, 하던 집도 다 팔아버린 바닥에 내가 거길 왜 가? 가면 나도 이식 수술해야 되는데. 잘못되면 어쩌려고? 당장 뭐 어떻게 되겠어. 그냥 좀 안 좋아지겠지. 하긴, 이제 안 볼 사람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숨어 지내다가 고개라도 잘못되면 그냥 사별로 끝나는 거지 뭐. 오래 걸리겠네? 그렇다 해도 우리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끝이야. 알았어. 그럼 나도 신경 끌게. 그래, 너까지 뭐하러. 밥이나 먹자. 그래. 5일 후. 정말이에요? 우리 딸 이식 수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니요, 저한테 하실 인사는 아니고 공회자분께 하셔야죠. 그래. 제가 좀 찾아뵙고 인사를 하고 싶은데. 그건
좀 나중에요. 근데 선생님, 공여자는 갑자기 어떻게... 아마도 환자분이 평소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그 보답을 받는 모양입니다. 네? 제가요? 저 그런 일 한 적 없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암튼 이제 다시 컨디션 조절하시면서 몸 좀 만들어 보죠. 네, 그럴게요. 진이야, 너무 잘 된 거 아니니? 그렇긴 한데, 난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엄마가 이기적이라고 해도 좋으니까 난 우선 너 수술부터 받고 생각할란다. 엄마가 왜? 이게 다 남편이라는 그 작자 때문이지. 아유, 내가 진짜 절대 가만 안 둘 거다. 어째 사람이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하니, 어? 화내지 마. 나 회복하고 좀 좋아지면 내가 먼저 그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래, 엄마가 뭐든 다 지원할 거니까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자. 나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정말 가만 안 둬. 아휴, 일단 그놈 생각 그만하고 몸 생각부터 하자. 누군지 몰라도 너무 감사하네. 그러게. 쟤 누군지,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꼭 인사하고 싶네.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런 우연이 다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잘 맞기도 쉽지 않은데. 다행이죠.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말도 안 하실 겁니까? 아직은요. 수술까지 잘 되고 난 후에 만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괜히 지금 알게 되면 뺨 주는 걸까 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취지니까요. 2달 후. 몸은 좀 어떠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얼굴빛도 그렇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환자분이나 보호자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선생님이 많이 신경 써주신 덕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할 일을 한 것뿐이죠. 아무튼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 억제제는 절대 잊지 마시고요. 경과가 좋아지면 퇴원하시고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수술 후에 회복이 되면 이식해 주신 분도 알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일전에 환자분에게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한테요? 네, 저도 디테일하게 알진 못합니다. 그럼 푹 쉬세요. 아니, 대체 무슨 은혜라니? 나도 모르겠는데 나 그렇게 오지랖부리면서 살진 않았는데. 야,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뭔가 있긴 한가 보다. 정말 짚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유, 여하튼 그냥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다. 응? 정말 감사하지. 어쩜 내가 은혜를 받은 걸지도 모르고. 일단은 좀 쉬자, 엄마 아직 식전이잖아. 나 괜찮으니까 뭐라도 드셔. 아니야, 너 잘 때 먹으면 돼. 엄마가 그럼 내가 불편해서 그래. 매번 제대로 된 식사도 못했잖아. 그냥 지금 다녀와. 그래도 혼자 이동하는 것도 아직 불편하잖아. 정말 괜찮다니까 그러네. 그냥 빨리 드시고 오셔. 아우, 그래, 알았다. 간다, 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알았어. 걱정 말고 다녀와. 저기, 네, 무슨 일이세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저 기억 못 하시는구나. 저요?
저 찾아오신 거예요? 예.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뭐 괜찮긴 한데.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어서 혹시 누구... 당연히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었지만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군요. 저희 엄마 손님이신가? 누구실까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보시다시피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고 이 모양이라 기억을 잘 못해요. 아니요, 사과할 일은 아니죠. 저 육교라고 하면 기억하실지. 육교요? 글쎄요. 육교가 뭘까? 설마 몇 년 전 늦은 밤에 그 육교요? 네, 그 늦은 밤 육교요. 제 생명의 은인이시잖아요. 어머, 반갑네요. 근데 생명의 은인이라뇨. 그때도 말했지만 그냥 지나치던 사람이었던걸요? 저한테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저 그날 그쪽 덕분에 살았고 이렇게 다시 새 출발하고 살 수 있었던걸요? 그래서 전 더 잊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런 날이었어요. 그랬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다니 너무 잘된 일이네요. 근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 병원 누구 문병 오신 거예요? 제 생명의 은인 뵈러 왔죠. 생명의 은인...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러세요. 그렇게 대단하게 뭘 한 게 없는데요. 저한텐 정말 은인 맞아요. 그때 그 이후로 제가 다시 모든 일상을 재정비했거든요. 그건 너무 잘하시네요. 그거 보세요. 그렇게 마음가짐 달리하니까 이렇게 또 사라지잖아요.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쪽 말대로 어이없어서 피식하고 또 이렇게 하루가 갔구나 그러면서 피식했더니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저 사실 그때 아무 말이나 막 했던 건데 이렇게 도움이 됐다니 너무 좋네요. 그 아무 말이 절 살려주셨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좀 민망하네요. 아니요. 충분히 보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쪽도 앞으로의 일상을 다시 살 자격이 있다고요. 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전 이렇게 큰 보답을 받았네요.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분 덕에 지금 그쪽하고도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잠깐만. 저기 혹시 그쪽이... 너무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돼서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제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건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건 제가 한 거에 비하면 너무 큰 보답인데요. 어떻게 이런 큰 결정을... 제가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랑 다시 한번 대화할 수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절 구해주신 건 그쪽이잖아요. 그래도 그쪽은 저한테 너무 큰 선물을 주신 건데 몸은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걱정은 마시고 빨리 회복할 생각만 하세요. 너무 감사해서 어쩌죠. 제가 정말 너무 큰 보답을 받았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도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제가 먼저 큰 은혜를 받았는걸요. 전 진짜 말뿐이 한 게 없는데. 그 소중한 말로 제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땐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랬던 것 뿐인데. 물론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도 다 그쪽처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늦었지만 감사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찌 보면 제가 더 운이 좋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한 번씩 새 인생 주고받은 거니 이제 더 잘 살아볼까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꾸 인사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잘 살아보자고요. 네, 그래야죠.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인사할게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역시 너무 큰 보답이었는걸요. 살면서 항상 감사하며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네, 꼭 완전히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3개월 후. 네, 혹시 찾으셨어요? 예, 그럼요. 위치는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상간녀 정보도 같이 보내드렸으니까 확인하세요. 네, 이제 제가 움직여야겠네요. 또 연락드리죠.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봐. 잠깐 이리 좀 와. 뭔데 그래? 이거 뭐야? 소장 올 게 있어? 아예 없을 텐데. 여봐. 이건 나도 있는데? 이거 당신 와이프 아니야? 갑자기 이게 뭔데? 나도 지금 받았는데 어떻게 알아. 잠깐 있어봐. 누가 왔지? 당신이 여긴 어떻게... 왜? 너무 놀랍니? 이러고 도망가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나봐. 그게... 암은? 치료는? 그치, 그게 궁금하지? 간이식해준다고 도망쳤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떡하니 본인 앞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간이식 수술 받은 거야? 내가 그런 것까지 당신한테 보고해야 되니? 어차피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 될 텐데? 내가 죽길 바랬나 보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뭔데? 그냥 간이식해준다는 거짓말하고 우리 집 돈만 탐냈다 그 말하고 싶은 거니? 이 여자랑 바람 피우고 같이 살지 필요해서? 너무 겁이 나서 그랬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만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은 그거보다 더 끔찍한 짓을 했어. 아직도 모르겠니?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럼 내가 왜 이러는지 더 잘 알겠네. 당신이 사람이야? 이런 짓 하고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물론 내가 잘했던 건 아니지만 사실 돌파구가 필요했어. 그러다 보니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하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당신도 잘 됐잖아. 이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마무리하면 안 될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짓거리는 거니?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다. 내가 다시 살았으니까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엄마가 해준 집까지 팔고 사람 뒤통수를 쳤는데 다 이해하란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럼 뭐니? 당신 하는 말이 그거잖아. 그래. 당신이 말하는 게 다 맞다 치자. 근데 어쨌든 당신 결과적으로 살았잖아. 잘 됐잖아. 웃긴다. 그게 뭐 어쨌는데? 내가 이식 수술이 잘 된 거랑 당신이 이딴 짓 한 거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 말이 엄청 웃겨. 나도 모르겠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당신이 모르는 그거 내가 알게 해준다고. 소장 받았잖아. 준비나 잘해둬. 당장 어떡해. 지금 내가 사정이. 당신 사정이야. 내가 이 마당에 그 사정까지 봐줘야 되니? 어쩜 그렇게 뻔뻔해?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면 나더러 또 당신을 믿으란 거야? 내가 왜? 나 당신만 믿고 있다가 수술하려고 입원한 날 병원에서 엄청 민망했어. 남편이 이식 수술해준다고 했는데 도망갔다더라. 친정 부모한테 돈만 잔뜩 받아놓고 사라졌다. 뭐 전부 사실이었지만 그런 말들이 병원 내 돌면서 엄마도 나도 정말 창피했다고. 이식 수술 못해서 죽을까봐 두렵고 속상하고 그게 아니라 믿었던 사람한테 대책 없이 당한 그 배신감이 씻을 수 없이 치욕스럽고 무섭더라. 내가 이렇게까지 멍청했나? 이렇게 보는 눈이 없나? 무슨 잘못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당신이 이런 내 마음 알긴 하니? 미안해. 정말. 나도 너무 무서워서. 그랬으면 처음부터 솔직했어야지. 우리 엄마도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오죽했으면 그런 사위 고맙다고 얼토당토하는 욕은 걸 알면서 집까지 해줬겠어. 우리 엄마는 대체 무슨 잘못이니? 괜히 나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자식이 뭔지 나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근데 나더러 이해해달라. 당신 제정신이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말해주면 뭐든지 할게. 제발 이 소송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내가 다 얘기해줬잖아.
아주 친절하게 서면으로 돈까지 써가면서 거기 그렇게. 다 아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해. 그 집 팔아서 일부는 투자까지 했는데. 어이구, 아주 가관이구나. 살판 나셨네. 그냥 내가 사라지길 바랬던 거였구나.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을 짜고 철저하게 나랑 우리 엄마 기만했구나. 저 여자도 다 한패였겠네? 미안해.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 갚을게. 장난치니? 지금 이게 그런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보여? 나 절대 그렇게 못해. 당신 절대 용서 못한다고. 바람 피우고 내 아픔을 담보로 갈취한 우리 엄마 재산, 나 1원 한 장도 다 고스란히 다 되찾을 거야. 그것뿐이겠니? 당신이 저 여자랑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도 뼈저리게 알게 해줄 거야. 물론 저 여자도 연대 책임이 있으니까 둘이 그거 같이 나눠야겠네. 나 절대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각오해.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장모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할게. 이미 늦었어. 그리고 누가 당신 장모야. 어디서 되도 않는 소리라고 있어. 일말의 양심 가책도 없니? 그 정도로 바닥이야? 생각지도 못해서. 이거 정말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런 짓을 하고 그럼 괜찮을 줄 알았니? 사람 너무 쉽게 봤어.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닐 텐데. 알지, 알아. 그래서 부탁하잖아. 당신 살았잖아. 그 마음으로 한 번만 선처해주면, 그러니까 내가 왜? 난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아직도 내 말 이해 못하겠니? 정말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 바닥이니?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니까, 정말이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이 나한테 간을 선뜻 인식해준다 하면서 요구한 것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무서웠으면 그런 말 같지 않은 요구는 하지 말았어야지. 아니, 이렇게 사람 뒤통수 치고 다른 여자... 정말 내 입만 더러워지는 기분이다. 미안해. 그런 말로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니?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물론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당신이 결과는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좋아졌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해?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그래, 그럼 이제 그만 알아들어야지. 안 그래? 나 더 이상 할 말 없고 당신이나 저 여자 절대 용서할 생각도 없어. 소송 그대로 진행할 거고 당신이나 저 여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거야. 나 끝까지 갈 생각이거든. 우리 엄마한테까지 큰 상처 준 거 나 그냥 못 넘어가. 그러니까 괜히 애쓰지 마. 그냥 지금처럼 해. 완전 바닥처럼 굴라고. 당신한테 그게 제일 잘 어울린다? 그치만 어떻게 갑자기 그 집을 다시 원복하겠어. 알아서 해야지 별 수 있니. 그리고 그게 이치 아니야? 나한테 간이식해주는 조건이었잖아. 근데 당신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내가 이렇게 빌게, 그래도 소용없다고. 나 그런 입 바른 소리에 더 이상 속아주고 싶지 않거든. 잘못했어. 맞아, 당신 잘못했어. 하지만 나 용서할 생각 없고 예정대로 다 진행할 거야. 준비나 해두라고 왔어. 그리고 여자 면상이 궁금하더라. 당신 같은 남자 뭐가 좋다고. 나만큼 정신 빠진 여잔 것 같아서. 암튼 별건 아니네. 간다 그럼. 여보, 잠깐만. 아이씨, 어쩌냐. 이게 대체 다 뭐야? 이제 어쩌냐고. 나도 몰라. 모른다고. 아이씨. 지긋지긋한 악연을 겨우 끝냈습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제 병과 고통을 담보로 친정 부모님과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본인의 핑계만 줄줄 늘어놓더군요. 그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고 한때나마 의지하며 살았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나 싶을 정도로 한탄스러웠어요. 친정엄마가 해주신 집은 하해행위 취소 원상회복 소송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찾을 수 있게 됐지만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은 참 이래저래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연찮게 좋은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에 너무 큰 버거움이란 대가구나 싶었어요. 인생이 참 순탄하지만은 않구나 느낀 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나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도 잘 진행하고 있고 수술 예후도 좋아서 거의 완치나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평생을 다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너무 큰 보답을 받은 거죠.
저에게 선뜻 간이식을 해준 그분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 역시 별다른 후유증 없이 일상을 즐기고 함께 만나면 많이 즐겁네요. 이렇게 즐거워도 될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우리 같이 이 순간을 웃고 즐기면서 또 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상황이라 몸이 먼저 반응했던 오지랖이 이렇게 큰 행운을 주게 되었네요. 저는 이제 더 행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찾은 새 인생 늘 감사하며 좋은 생각으로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저와 저에게 소중한 마음과 신체 일부를 선뜻 주신 분께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 많이 힘들기도 했고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여러 거치긴 했지만 다 지나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독하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에 따라 견딜 수 없는 힘듦은 없는가 봅니다. 편안한 이 기분과 순간들은 오롯이 간직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복 절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 알아보는 것도 일이네.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나 몰라. 대출을 더 받아야 될 수도 있겠는데. 아니 그냥 월세부터 시작하든가. 요새 전세 사기도 많다고 하잖아. 차라리 월세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월세는 다달이 나가는 돈이 너무 많잖아. 엄마가 그러면 돈 못 모은대. 그렇다고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건 그거대로 돈이 많이 나가잖아.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대출도 더 안 받아도 되고 돈도 절약하는 방법. 전세 사기 그런 것도 안 당해도 돼.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 뭔데? 엄마랑 같이 사는 거지. 엄마가 우리가 같이 산다고만 하면 집 사주시겠대. 그럼 사기당할 걱정도 없고 다들이 나갈 돈도 적지. 우리 대출도 안 받아도 돼. 엄마 집 팔고 그걸로 다른 집 이사 가면 되지. 너가 혼수 가정만 해봐. 그럼 돼. 어?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거야? 상견례 때만 해도 그런 소리 없었잖아. 어머니도 그런 소리 안 하셨고. 그때는 집이 이렇게 구하기 어려울 줄 몰랐지.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 앞에 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상견례 땐 좋은 말만 오가야 된다며. 그래야 분위기가 좋다고 각자 부모님 잘 관리하자고 너가 그랬잖아. 실제로도 그렇게 되기도 했고. 아니 그래도 이런 말은 전혀 안 했잖아. 그리고 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결혼하면 정말 독립하는 건데 어머니가 해준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 게다가 우리 신혼인데? 난 특히 대학교를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다녔고 그 뒤로도 그래서 부모님이랑 어쩌다가 같이 장기간 집에서 보낼 땐 좀 불편했어. 우리 부모님도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 그리고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결혼 준비하자고 약속도 했잖아.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아이 너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그렇지. 엄마가 좋은 제안을 하길래 난 어떠냐고 물어본 거뿐이야. 왜 이렇게 화내듯이 말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당황스러워서 그렇지. 좋은 제안 같지도 않고. 말 되게 서운하게 하네. 엄마는 우리 어렵게 살까봐 걱정돼서 그런 말 한 건데.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살면 좋지. 우리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살림도 엄마가 도와줄 수 있고 주말에 같이 나들이도 갈 수 있고. 일단 집이 우리 명의가 되니까 그것도 좋지. 엄마가 같이 살면 명의는 우리 공동 명의로 해주겠대. 그것만큼 큰 이득이 어딨어? 글쎄 난 그게 싫다니까. 둘 다 직장 다니니까 살림 서로 각자 반반 맡아서 하면 되고 주말에 나들이는 우리끼리 가는 게 맞지. 어쩌다가 부모님 모시고 갈 수는 있어도. 그리고 어머니 집 팔아서 산 집인데 어떻게 명의를 그렇게 해. 난 눈치 보여서 못 살 것 같아. 웬만큼 더 잘해드려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 난 그게 부담스러워서 부모님한테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 거야. 부모님이 서운해하셨지만 난 그게 장기적으로 좋은 것 같아. 부모님도 부모님 노후가 있잖아. 부모 자식 간에 부담스러울 게 뭐가 있다고. 아무튼 가만 보면 되게 개인적이라니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말 바꾸는 거잖아, 오빠가. 아, 알았어. 싫으면 뭐. 너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을 물은 거야. 그냥 좋게 말하면 되지 뭘 그렇게 흥분을 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엄마한테 말할게. 됐지? 그래, 잘 말씀드려. 어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알았어. 그날 저녁, 집. 아무래도 서울 거는 무리인 것 같고 이쪽이 나을 것 같은데. 오빠랑 나랑 회사 각각 지하철로 40분씩 걸리고 이 정도면 각자 회사에서 대출받은 거 합치면
전세보증금 정도 마련될 것 같고. 어디 보자.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 같은 건 요즘 강의로도 하던데. 그거 좀 듣고 임장 다녀야 되겠다. 근데 무슨 카톡이 이렇게 와? 알림음이 계속 울리네. 윤주야, 집에 들어왔니? 윤주야, 나랑 얘기 좀 하자꾸나. 윤주야, 바쁘니?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빨리 좀 확인했으면 좋겠구나.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부터 하마. 아까 승우한테 얘기 들었다. 나랑 안 살고 싶다고?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나랑 같이 살면 내가 집도 사주고 살림도 해주고 니들 나중에 아이 생기면 내가 봐줄 텐데 왜 싫다는 거니? 니들 대출받아서 전세보증금 마련하는 거 상견례 때 익히 알고 있긴 했지만 솔직히 니들 고생할 것 같아서 나는 걱정이 많았어. 그래서 나도 큰맘 먹고 내 집 팔아서 니들 신혼집 마련해주겠다는데 거기서 방 한 칸만 내 방으로 쓰잔 건데 왜 싫다는 거니? 내가 시어머니 노릇할까봐 그러니? 나 그렇게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아? 너도 나한테 자식이나 다름없어. 내가 자식을 못 살게 굴까봐? 솔직히 난 너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 근데 승우 말 들어보니까 단칼에 거절했다며? 그래도 너랑 나랑 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거절했다니까 난 좀 서운하구나. 좀이 아니라 많이. 어머니, 저 이제야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일단 오늘 오빠한테 그런 얘기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힘으로 결혼 준비하자는 건 오빠랑 연애할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물론 걱정되시는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결혼은 새로운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저랑 오빠 결혼하면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는 건데 어머니 도움을 받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싫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요. 결혼에 대해 책임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가 잘 준비해볼게요. 그러니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다. 니들 기껏해야 32, 34인데 뭘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건지. 왜 편한 길을 내두고 험한 길을 갈라 하니? 그러다가 전세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요즘 대출금리도 얼마나 높은데. 다달이 월급 받은 거 대출금 갚는데 다 써버리면 얼마나 생활이 팍팍해지는지 아니. 너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줄은 몰랐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렴. 원래부터 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 안 당하려고 저도 많이 알아보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는 줄은 알지만 다들 그렇게 사는걸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도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저희 뜻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호는 나랑 같이 살고 싶은 눈치던데.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앞에서도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승호한테는 더 단호하게 얘기했겠지. 어쩐지 기가 잔뜩 죽어있더니만. 네 뜻 잘 알았다. 이만 쉬거라. 어머니도 푹 쉬세요. 진짜 불편하네.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는데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거 같잖아. 오빠한테 대체 뭐라고 말씀드린 거야? 엄청 서운해하시는 것 같네. 아니 그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왜 직구할 때 돼서야 이러는 거야? 직구, 카톡. 오빠, 대체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린 거야? 사실 그대로 말했지. 너가 엄마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해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뭐?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잘 돌려서 얘기해야지. 어머니 방금 나한테 카톡 왔어. 엄청 서운해하셨다고. 당연히 서운하지. 그리고 결론이 그렇잖아. 너가 반대해서 그런 거잖아. 그럼 내가 엄마랑 살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해. 난 엄마랑 사는 거 좋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어머니랑 그래도 사이 좋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어색해지기도 쉽잖아. 그건 너가 감내해야 할 문제지. 아무튼 엄마도 수긍한 것 같아. 나한테 집 잘 구해보라고 하네. 오빠도 진짜 앞으로 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그러는 거야? 뭘 어떻게 봐. 그냥 보면 되지. 엄마한테도 카톡 잘만 보내도만. 오빠도 보고 있었어? 어머니랑 나랑 카톡 주고받는걸? 같이 사는데 당연히 볼 수 있지. 가족인데 뭐 어때? 그럼 오빠랑 나랑 나눈 카톡도 어머니가 봐? 가끔?
근데 지금은 엄마 주무시러 가셨어? 걱정 마.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다투고 화해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오빠, 우리 벌써 30대야. 그런 것까지 부모님이랑 공유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거까지 통제하는 거야? 말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엄마가 엄청 우울해했다고. 그 와중에 나까지 엄마랑 대화를 안 하면 엄마가 얼마나 외롭겠어. 우리 엄마가 외롭길 바라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적당히 하라는 거지. 아, 됐다. 그냥 만나서 얘기해. 그러든지. 오빠가 이렇게 마마보이였나? 어머니랑 친하던 건 알았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공유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연애 3년 동안 어떻게 이런 걸 몰랐지? 결혼식도 당장 다음 달인데 왜 이렇게 그동안 몰랐던 나쁜 점들만 보이는 거야? 이런 게 바로 메리지 블루인 건가? 요즘엔 만나면 다툴 일밖에 없네. 2주일 후 신혼집. 이제 다 됐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알아서 이사해도 되는데 이렇게 오셔서 청소도 도와주시고 가구 배치하고 가전 설치하는 것까지 옆에서 조언 주시고 덕분에 잘할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거봐, 내가 뭐랬어. 엄마 오면 분명 도움될 거라고 했지?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마 엄청 애했을걸. 그럼 아무리 이윤주 너가 자취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혼집 꾸리는 건 다르지. 아이고, 난 걱정이다. 집이라도 좀 우리 집 근처에 있었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바로바로 도와줄 텐데 집도 우리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으니 바로바로 도울 수가 없잖니. 어머니 집 근처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잘 해결해 볼게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고요. 그놈의 성장. 결혼이 무슨 일도 아니고 뭘 그렇게 성장을 해? 그러게 말이다. 웬만하면 고생은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우리 며느리가 똑 부러져도 너무 똑 부러지네. 아유, 엄마, 근데 울어? 왜 울어? 어머니, 갑자기 왜 우세요? 이제 우리 아들 얼굴 잘 못 볼 생각하니까는 슬퍼서 그러지. 34년 동안 어디 안 보내고 내가 끼고 살았는데 이제 보낼 생각하니까 허전해서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엄마, 나도 그래. 그래도 내가 자주 갈게. 그래도 차로 1시간이면 그렇게 먼 것도 아니야. 맨날 맨날 전화하고. 윤주도 그렇게 할 거야. 그렇지? 와하니 윤주가 우리 연락 자주 못하게 막을 것 같다. 저번 카톡도 그렇고. 어머니, 그게 무슨... 윤주가 엄마도 아니고. 내가 엄마랑 연락하겠다는데 무슨 수로 막아. 엄마 집도 자주 들릴 테니까 걱정 말고. 나도 엄마 떠나서 살 생각하니까 서운하긴 하네. 그러니까 말이야. 이래서 같이 살자고 한 건데. 아유, 어쩔 수 없지. 엄마, 너무 울지 마. 나도 속상하잖아. 뭐야? 설마 오빠도 우는 거야? 어머니 집에서 계속 같이 살아서 애틋한 건 이해하는데 아니 저렇게 얼싸안고 울 일인가? 난 진짜 모르겠네. 너무 정서적 독립이 안 된 건 아닌가? 이렇게 결혼해도 괜찮을까 모르겠네 정말. 그날 저녁 전화. 사돈이 많이 속상하신 모양이네. 하긴 너야 일찍 자취 시작했지만 승호랑 사돈은 계속 같이 살았잖아. 아무래도 더 전할 수 있지. 그래도 내 앞에서 같이 우는 거 보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 굳이 신혼집에서 그래야 되나 싶고. 솔직히 이사도 오빠랑 나랑 둘이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따라오고 싶다고 계속 그러셔서 그건 그냥 어머니 뜻 따른 거거든. 물론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내가 배치하고 싶은 방식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거 아니라고 훈수 두셔서 그렇게도 못했어. 그 와중에 우시기까지 하니까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내가 괜히 오빠 뺏어가는 기분도 들고 마음이 복잡하더라고. 이대로 결혼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네 기준에선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승우도 독립적으로 변할 거야. 그동안은 엄마랑 같이 살아서 아무래도 의지를 많이 했겠지. 일단까지 같이 안 살아봤으니까 두고 보자고.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고 신혼집까지 마련했는데 바로 엎을 순 없잖아.
너가 승우가 잘 독립할 수 있게 도와줘. 원래 그럴 생각이었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 내가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걱정한 것 같네. 그래, 원래 그렇게 부딪히면서 부부가 되는 거야. 승우는 옆에 있어? 아니, 어머니 배웅하러 나갔어. 어머니가 어찌나 집에 가기 싫어하시던지 오빠도 계속 내 눈치 보면서 어머니 자고 가길 바라는 뉘앙스로 말하더라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신혼집 들어온 지 첫날인데 어머니가 자고 가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끼리 정리 좀 더 해야겠다고 말씀드렸어. 어머니 또 서운해하시는 눈치더라. 그래도 신혼집에 자고 가는 건 그렇긴 하지. 사돈도 좀 너무하긴 했다. 아, 그래도 가셨다니 다행이네. 그치? 엄마도 언제 아빠랑 같이 놀러와. 집들이도 곧 하려고. 그래, 다 정리되고 여유 있을 때 불러. 곧 결혼식이라 또 정신없을 거 아니야? 좀 정신없긴 한데 그래도 하나씩 준비하면 되겠지 뭐. 그럼 엄마 쉬어. 너도 이사하느라 고생했어. 3주 후 결혼식장. 사돈, 오늘 결혼식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괜찮으세요? 많이 우시는 것 같은데. 네, 괜찮아야죠. 우리 아들이 정말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져서. 제가 남편 죽은 뒤로 아들한테 많이 의지했거든요. 아, 그렇긴 하죠. 그래도 아예 떠난 것도 아니고 틈틈이 연락도 하고 지낼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 사돈은 자식이 둘이라 제 마음을 모르세요. 더군다나 사돈 어른도 있으니 딸 하나 시집 보낸다고 달라지겠어요. 애초에 윤주는 20살 때부터 나가 살았다면서요. 전 그게 아니라고요. 아휴, 우리 승우 한 번도 내 품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머니 진정하세요. 눈이 엄청 빨개지셨어요. 화장도 좀 지워지셨는데. 지금 화장 지워진 게 대수냐? 근데 사돈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안 우세요? 보통 결혼식장 가면 신부 엄마가 엄청 울던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방긋방긋 웃으실 수가 있죠? 저도 윤주 얼굴 볼 때 눈물 나긴 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보내는 게 보기에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슬픈 날도 아니고요. 윤주가 누굴 닮았나 했는데 사돈을 빼다 닮았네요. 근데 신혼여행 말이다. 정말 가이드가 공항에 나오는 거 맞아? 신혼여행이요? 네, 그렇죠. 저희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이드분 나와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운전도 하고 숙소도 잡아주고 식사도 챙기고 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건 왜요? 아니, 당장 내일 떠난다니까 불안해서 그렇지. 우리 승우가 그렇게 장거리 여행 해본 적은 없거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요즘 관광지는 관광객 위주로 잘 돼 있어서 괜찮을 거예요. 게다가 가이드까지 있다 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사돈.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요즘 해외여행 가서 사고 당하는 경우도 많던데. 너, 우리 승우 무슨 일 안 당하게 잘 보렴. 승우가 덩치는 커도 열이 내란다. 너가 잘 봐야 돼, 응? 네, 그럴게요. 무슨 내가 엄마가 된 기분이네. 그래도 이제 결혼식도 했고 3주 동안 오빠도 집안일도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내가 좀만 더 참자. 이틀 후 몰디브. 오, 여기 진짜 좋다. 아까 봤어? 가이드 도움 없이 나 혼자 음식 주문한 거? 말이 안 통해도 동작으로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 것 같더라. 그래, 어떻게 부딪히면 된다니까? 그동안 해외여행 가도 엄마가 알아서 하셨거든. 내가 해도 재밌긴 하네. 좀 번거롭긴 해도. 자꾸 번거로운 걸 또 해줘야 성장하고 그런 거야. 오빠 나이 벌써 34이야. 우리 나중에 아이 생기면 오빠 아빠 되는 거고. 그때는 아이 위해서라도 모든 걸 혼자 할 줄 알아야 돼. 나도 그렇겠지만. 또 성장 얘기 나왔다. 알았어. 그래도 나 3주 동안 노력 많이 했잖아. 그럼 그렇게 하나씩 해보는 거야. 근데 오빠 또 전화 온 거 같은데? 너 어머니야? 그러네. 여보세요?
엄마, 지금 식당 왔어. 밥 먹으려고. 괜찮아. 여기 음식이 먹을만하네. 어. 엄마도 잘 챙겨 먹고 이따 전화해. 하루에 몇 번을 전화하는 거야? 솔직히 내 입장에선 좀 그래. 평소에도 연락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는 것 같던데.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전화하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엄마한테는 나밖에 없는 거 알잖아. 헤어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연락이라도 자주 해야지. 계속 그럴 건 아니지. 차츰 줄여 나가야겠지. 그래도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고 그러고 싶진 않아. 남처럼 지내란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두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알아, 나도. 그래도 당장은 좀 더 신경 쓰는 게 맞아. 근데 넌 장모님한테 연락 안 해? 어제 잘 도착했다고만 연락하고 끝이었잖아. 우린 원래 그래. 연락 자주 하는 것도 어색하고. 참, 보면 볼수록 신기하단 말이지. 그래도 연락 자주 드리고 해. 걱정하시겠다. 걱정은 위험한데 온 것도 아니고. 나 예전에 혼자서도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다음날 전화. 나 그래도 신혼여행지 와서 어머니께 잘 있다 가겠다고 통화는 해야겠다. 오빠랑 계속 전화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 오빠도 엄마한테 전화드리기도 했고. 여보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니, 오빠랑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가이드분도 친절해서 맘 편하게 구경만 하면 되네요.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그래? 승호가 이미 다 얘기해줬다. 다행이구나. 아, 그래요? 저 신혼여행 다녀와서 그 주 주말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럴 거 없다. 이사해서 집이 정신이 좀 없구나. 네? 이사요? 언제 이사를 하셨어요? 전 못 들었는데. 승호가 얘기 안 했니? 하긴 급하게 움직이긴 했지. 원래 살고 있던 집이 좀 낡고 고장도 많이 나서 안 그래도 이사하려고 했거든. 괜찮은 매물이 있길래 바로 계약하고 옮겼어.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집 정리되면 초대할 테니까 그때 오거라. 그러셨어요? 혼자 고생하셨네요. 그럼 어머니 편할 때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래, 그래라. 오빠, 어머니 이사했어? 엄마랑 통화한 거야? 난 장모님이랑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며느리인데 직접 연락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어머니 이사 갔단 말은 왜 안 했어? 갑자기 이사 가셨다 해서 놀랐잖아. 워낙 갑작스럽게 이사 간 거기도 했고, 나도 신혼여행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것 같아서 차차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도 미리 얘기해줬지. 뭐 이렇게라도 얘기 들었으면 됐지. 근데 어머니가 집 정리되면 오라고 하시네?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가서 정리 좀 도와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도 우리 신혼집 이사할 때 도와주셨잖아. 그렇긴 하지. 그럼 여행 갔다 와서 다시 말해보자. 그래, 그렇게 하자. 일주일 후 공항. 드디어 한국이네. 얼른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싶다. 김치랑 해서 같이. 오빠, 아까부터 뭐해? 휴대폰을 뭘 그렇게 붙잡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아니면 중요한 연락이야? 아까 짐 찾을 때부터 그러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집에 들렀다 가자. 어머니 댁에?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바로 출근인데 집 일찍 가서 쉬고 싶은데. 어머니 댁은 주말에 가도 되잖아. 애초에 양가 부모님은 그때 인사드리기로 했고. 어머니가 지금 오라 하셔? 언제는 집 정리 안 됐다고 나중에 오라고 하시더니? 그렇긴 한데, 엄마 집 정리도 도와주기로 했고, 엄마도 내심 얼른 우리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주소 보니까 어차피 가는 길이더라고. 대신 주말에 장모님 댁만 가자. 그래, 알았어. 어차피 인사드려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뭘 사가야 되나? 이미 기념품 많이 샀는데 뭘. 일단 가자. 30분 후 차 안. 피곤할 텐데 자. 도착하면 깨워줄게. 아니야, 오빠도 피곤할 텐데. 멀어? 어디야? 별로 안 멀어. 눈 붙이고 있어. 나도 그래, 운전하기 편해. 알았어, 그럼.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쨍쨍한 낮인데도 엄청 졸리네. 그럼 눈 잠깐만 붙일게. 도착하면 깨워줘.
음, 1시간 후 신혼집 주차장. 도착했어. 일어나. 도착했다고? 근데 여긴 우리 아파트 주차장이잖아. 바로 집으로 온 거야? 어머니 집 들린다며. 그게 우리 엄마가 이사 온 곳이 이 아파트야. 게다가 우리 집 바로 밑에 층이다. 진짜 잘 됐지? 우리 미층이라고? 마침 우리 밑층에 자리가 났길래 엄마가 바로 계약했대. 행운도 이런 행운이 없다니까. 나도 안심이 되고 엄마도 걱정 덜고 일석이조지. 아니 그게 무슨... 아니 그럼 일부러 이사를 오신 거야? 결혼 전부터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시더니 결국엔 우리 미층으로 이사를 오신 거냐고. 오빠도 알고 있으면서 여태 숨긴 거고? 아이, 괜히 너 미리 알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렇지. 그래도 좋지 않아? 도움받을 때 바로 도움받을 수 있고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어른하고 같이 살면서 좀 노력하는 것 같더니만 이건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일단 인사드리러 가자. 엄마가 나 먹고 싶어 했던 라면까지 끓여놨대. 얼른 가자. 직후 시댁. 어서들 와라. 배고프지? 너 라면 먹고 싶다 해서 내가 끓여놨어. 아이고야,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니? 엄마 선물이지. 그새 짐 다 옮겼네. 정리도 됐고. 혼자 하느라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금세 됐지. 뭘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니? 어머니, 어떻게 말도 없이 저희 아파트로 이사 오세요? 게다가 저희 밑에 층. 내가 내 집 팔아서 내 맘대로 이사도 못하니 그럼 너 허락이라도 받아야 됐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저희 밑에 층 오신 거면 미리 말을 하셨어야죠. 너 내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갈수록 선을 넘는구나. 내가 어디로 이사할진 내 맘이야. 엄마한테 왜 그래? 난 너무 좋은데. 엄마, 내가 사온 것 좀 봐봐. 그래, 한번 보자꾸나.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거 사왔는지 한번 보자. 응? 내가 같이 못 산다니까 아예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온 게 분명해. 그래서 오빠도 일부러 말 안 한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정상적이지가 않다고. 1시간 후. 그럼 우리 아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는 거야? 힘들겠네. 그렇긴 하지. 그래도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지. 이제 우리 집도 가까운데 아침 식사는 같이 하자꾸나. 저녁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희 집 가면 너가 또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식사는 우리 집에서 하자. 윤주 너가 좀 일찍 와서 아침밥 차리면 된다. 내가 재료 준비해 놓을게. 저녁 식사는 너도 일 갔다 오는 거니까 내가 준비하마. 그러니까 아침 저녁 같이 먹고 아침은 제가 차리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댁에서? 그래. 먼데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 그 정도는 해야 가족이지. 오, 그래. 그럼 너무 좋겠다. 그럼 당신도 저녁탈이 걱정 없고 괜찮은데? 그리고 도락 비밀번호 알려주면 내가 간간히 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럴게. 그럼 좋지. 비밀번호가 뭐냐면 4785야. 뒤에 별 하나 붙이고. 그래, 어디 적어놔야겠다. 근데 넌 표정이 왜 그러니? 내가 이사 와서 싫니? 그러게. 엄마 서운하게 왜 그래? 도저히 안 되겠네. 이 꼴 보고 살 순 없어. 끝낼 땐 끝내더라도 제대로 끝내야지. 그럴 리가. 그렇게 해요, 어머니. 아이고, 이제야 좀 내 마음을 아는가 모양이구나. 다 니들 잘 되라고 온 거야. 니들 걱정돼서. 그럼 엄마 너무 잘 알지. 이틀 후, 신혼집. 여보, 나왔어. 그래? 아직 안 온 거야? 오늘 일찍 들어온다 했는데. 그래서 저녁도 엄마랑 같이 준비하겠다고 아침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집 꼴이 왜 이래? 빨래고 쓰레기고 왜 이렇게 다 널려있어? 집이 완전 난장판이잖아. 설마 도둑 든 거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얼른 집에 좀 와봐. 집이 이상해. 잠시 후. 어머니, 이게 다 뭐냐? 집안 꼴이 왜 이래? 정말 도둑이라도 든 거야?
나도 모르겠어. 집에 와보니까 온갖 쓰레기가 다 거실에 널브러져 있고,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썩은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네.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아이고, 냉장고 전선이 빠져있네. 아니, 도둑이 왔다 해도 이런 식으로 해놓고 가진 않았을 텐데. 이윤주는 어디 있어? 몰라, 연락을 안 받아. 잠깐만. 어장에 옷이 왜 저거밖에 없지? 엄마, 윤주 짐이 다 빠진 것 같은데, 윤주 옷이 하나도 없어. 뭐? 짐이 없다고? 아니, 네 짐은 다 있는데 왜 윤주 짐만 없니? 이게 말이 돼? 나도 모르겠어. 오늘 아침까지도 멀쩡했잖아. 갑자기 무슨 일이지? 엄마, 나 무서워. 엄마가 좀 어떻게 해봐. 아니, 너가 윤주랑 내내 같이 살았잖아. 근데 나한테 어떻게 해보라고 하면. 설마 윤주 집 나간 거 아니냐? 윤주가 집을 나갔다고? 왜? 그게 아니면 짐이 윤주 것만 빠졌을 리가 있나? 아침까지 멀쩡하더니 대체 왜 집을 나갔지? 집안 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윤주한테 전화 좀 해보마. 내가 계속 했는데 안 받아. 아마 엄마 전화도 안 받을 거야. 그렇다고 이러고 있을 순 없잖니. 너 일단 냉장고 콘센트 좀 꽂아. 아우, 안에 반찬 다 상했겠네. 걔는 어쩌자고 이러고 나갔어? 여보세요? 뭐야, 바로 받네. 야, 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대체 어디야? 집안 꼴은 왜 이 모양이고, 이 짐은 왜 빠졌어? 게다가 왜 승우 전화도 안 받아? 보호자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마침 보호자가 연락이 됐네요. 그쪽이 평생 그쪽 아들 보호자 노릇하세요. 살림도 내가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 자꾸 내 집 와서 살림이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아들 집 살림도 그쪽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하는 거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집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디 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 아들한테 말 좀 전해주세요. 어차피 혼인신고 안 했으니 서류는 정리 안 해도 되고 집도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절반씩 나눠 가지기만 하면 된다고. 뭐?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같이 산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한대? 엄밀히 말하면 이혼이 아니죠.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대체 이유가 뭐야? 아니, 잘 살다가 갑자기 왜 헤어지겠다는 거야? 설마 내가 밑에 층에 이사 와서 그러니? 이틀 동안 잘 지내는 것 같더니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아들은 딱 당신 같은 보호자가 필요해 보여서 당신도 당신 아들이 필요해 보이고 둘 사이를 괜히 갈라놓은 것 같아서 내가 빠져주는 거야. 어차피 당신이 밑에 층에 있으니까 당신 아들 집만 옮기면 되겠네. 둘이 헤어지는 게 그렇게 애달팠는데 그냥 평생 같이 사세요. 뭐 이런? 당장 안 돌아와? 집을 이따위로 만들어놓고 너만 짐 빼면 다야? 네 집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이렇게 개념 없이 집 나오라고 가르치지? 둘이 다시 서로 의지하면서 아니 당신 아들 케어는 당신이 다 하라고 자리 다 깔아줬구만 왜 이렇게 화를 낼까? 그럼 이만 끊을게. 난 더 이상 당신들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거든? 이게 무슨... 여보세요? 야! 참, 기가 막혀서... 윤주가 뭐래? 왜 내 전화도 안 받는 거래? 네 처 집 나갔댄다. 너 근데 그동안 뭐하고 네 처가 이렇게 집을 난장판을 칠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야? 내가 뭐래? 윤주 평소랑 똑같았어. 아침도 잘 차렸잖아. 살림도 얼마나 잘했는데. 나도 진짜 당황스러워. 갑자기 왜 나간 거라는데? 우리 둘이 살라고 자리 깔아준 거랜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깽판을 치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걸 누구 보고 치우라고? 난 뭐 치워. 엄마가 치워야 돼. 아니 내가 왜 치워? 난 이런 거 치워본 적 없단 말이야. 원래 처음 하는 건 다 엄마가 해주잖아. 아니 윤주가 왜 내 전화는 안 받지? 엄마, 일단 이거 좀 치워봐. 집이 이러니까 더 정신사납잖아. 진짜 도둑된 거 같고. 아이고 기가 막혀서 엄마가 일꾼인 줄 알아? 자기 와이프 집 나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집까지 치우라니 이게 무슨... 이틀 후 회사 앞. 윤주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아니 나한테 말은 해야지. 어떻게 집을 나가면서 나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집도 그렇게 난장판을 해놓고 내가 그거 다 치웠다. 너 지금 뭐 하는 애냐? 집안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넌 태평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어? 잘 됐네요. 내일 집 보러 온다던데. 빨리 들어와야 보증금도 돌려받고 그래야 당신 아들 빚도 갚으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청소도 좀 해놓고요. 당신 아들 일이니까 당신이 처리할 수 있죠? 당신이 보호자잖아요. 갑자기 왜 이래? 정말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야? 왜 아까부터 내 말에 대답을 안 해?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내가 왜 너랑 얘기해? 넌 의사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몸만 큰 어린애일 뿐인데 중요한 얘기는 보호자랑 해야지. 이틀 동안 뭐 하셨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줬어야죠. 뭐? 아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건 너잖니. 결혼했는데 내가 왜 내 아들 보호자야? 오히려 내가 보호를 받아도 모자라지. 결혼한 아들 걱정돼서 집 밑에 층으로 이사 온 게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보호를 받고 싶은 거면 당신 아들한테 받든가. 근데 당신 아들 누구 보호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거 역시 당신 업보니까 당신이 짊어져야죠. 아니, 그럼 정말 이렇게 갈래적이 있다는 거냐? 고작 내가 이사 왔다고 이런 거냐고. 그럼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되겠니? 그럼 다시 들어올 거야? 그래, 이건 아니지. 우리가 연애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내? 그러게,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네. 네가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고 3년을 업이 있으니 그것도 모자라서 결혼식까지 올렸으니. 어쨌든 나도 잘못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게. 값진 경험했다고 치지 뭐. 그리고 계속 보호자 노릇 하시지 뭘 나한테 넘기려고 해요? 당신 아들, 당신이 알다시피 애야. 거의 분리분당증 앓고 있는 애랄까? 그러니 당신이 밑에 층에 이사 왔을 때 그렇게 좋아했지. 처음에 같이 살자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굳이 더 후회하진 않겠는데 당신이 당신 아들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끝까지 책임져. 당신이 당신 아들 보호자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우리 회사 앞에 있기만 해봐. 그땐 당신 아들 스토커로 고소할 거고 그럼 당신이 보호자니까 당신이 책임지든가 해야 돼. 왜냐? 당신 아들은 스토커로 고소돼도 당신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을 거거든. 내가 장녀라 당신 아들같이 챙겨줄 게 많은 사람을 배우자로 고른 것 같은데 나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 당신 아들 같은 사람 만나느니 그냥 혼자 사는 길을 택할 테니까 당신도 당신 아들 방출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 윤지야, 어디가? 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 윤지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했어? 정말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래? 엄마, 윤주 좀 잡아봐, 어? 나 윤주 아직 좋아한단 말이야. 제발 윤주 좀 잡아줘, 어? 넌 좀 가만히 있어. 덩치도 산만한 애가 왜 이렇게 땡깡을 부려? 너 33이야. 네 와이프 하나도 못 잡아서 나한테 이런 꼴을 보여? 대체 나 언제까지 내가 해줘야 돼? 진짜 지긋지긋해 죽겠네. 이제까지 엄마가 다 해준다 했으면서 갑자기 이러면 안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돼? 윤주랑 헤어지기 싫단 말이야. 제발 윤주 좀 잡아줘, 어? 어떡해, 또.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창피해 죽겠네. 일단 집으로 가자. 이럴 줄 알았으면 이사를 안 오는 건데. 갑갑하다, 정말. 장갑 오늘 때만 하더라도 개운했는데. 다음날 전화. 왜 이렇게 전화를 계속하죠? 이제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은데. 저기 이윤주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너도 알다시피 승호 애가 좀 애 같은 구석이 있잖니. 그래서 걱정돼서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갈 테니까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집주인도 이렇게 갑자기 전세 뺀다 하면 어떡하냐고 싫은 소리도 내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았던데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 너가 다시 오겠다고 하면 내가 바로 짐 빼서 어디 먼 데로 가버릴게. 너네 일에 간섭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얼른 오렴, 어? 승우도 너랑 못 헤어진다고 난리다. 이제 나도 기력이 떨어지는지 덩치 큰 아들 감당할 자신이 없다. 가긴 어딜 가요. 당신 아들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 손 안 타면 못 살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기력 없다고 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무책임하다.
당신이 끝까지 책임지세요. 이참에 당신 아들 대출까지 갚아주든가 해요. 아, 그러고 보면 당신 아들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참 장한 일이었네. 아닌가? 회사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받아주고 있는 건가? 아무튼 당신 아들 이런데 저런데 피해 안 주게 당신이 책임져. 나 같은 피해자 만들지 말고. 이제 연락도 여기까지만 받을 거야. 집 문제 관련해선 집주인이랑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럼 아들 잘 키워봐. 안녕. 여보세요? 윤지야, 내 말 좀 들어보렴. 윤지야! 아휴,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기껏 아들 장가 보내놓고 며느리한테 대접 좀 받으려고 했더니만 내가 다시 독박으로 책임지게 생겼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30이 훌쩍 넘은 아들을 언제까지 키워야 되는 거냐고. 6개월 후. 그 뒤로 저는 전 남편과 전시모 연락을 모두 끊고 회사 근처에 원룸을 구해서 살았어요. 부모님께 그간의 일을 전하니 놀라시면서도 현명하게 잘 선택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웬만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신혼집 밑에 층까지 이사 올 정도면 그건 절대 바뀌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혼인신고하기 전에 잘 나왔다고, 사실상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 너무 의식하며 살 필요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식에 부모님 지인분들도 많이 오셔서 입장이 곤란하실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하다가도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한편 저번 달에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나서 전세보증금에 보탰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부동산에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저한테 별말은 안 하더라고요. 다만 전 시모가 예전에 비해 살이 쭉 빠져 있었어요. 많이 지쳐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게 진작 아들 교육을 잘 시켰으면 노후가 편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역시 전 시모가 책임져야 할 문제니 저도 크게 개의치 않기로 했어요. 전 남편은 계속 가만히 있다가 돈 돌려받을 때 되니까 저한테 제외할 가능성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아직 저를 잊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 없으니까 넌 다른 여자 만날 생각 말고 그냥 엄마랑 평생 살라고. 그게 나 같은 피해자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일러주곤 부동산을 나왔어요. 그렇게라도 심하게 말해야 정신을 좀 차릴 것 같아서요. 제 말을 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자기 인생이니 자기가 알아서 해야겠죠. 저는 그 이후로 일을 열심히 하고 부모님도 간간히 뵈러 가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직은 또 다른 누군가와 연애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지만 만약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땐 상대를 조금 더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려고요. 저 또한 그런 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